안녕하세요. 25학년도 수능이 이제 다 치러졌습니다. 시험 보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앞으로 이제 수능을 뭐 내년이든 아니면 그 뒤에든 몇 년 뒤에든 수능을 볼 친구들은 또 올해 문제가 어땠는지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올해 나왔던 이 수능 영어 문제 중에서 조금 관심 있게 봐야 할 몇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들은 바로 빈칸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빈칸 문제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죠. 그런데 올해는 특이하게도 빈칸 문제 4문제가 다 상위 어려웠던 오답률 높은 상위 5개 문제에 다 포함이 되었어요. 그 말은 올해 출제하신 분들은 작정하고 빈칸을 어렵게 내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빈칸 문제가 4문제가 다 조금 쉽지는 않았고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빈칸 문제는 계속 어려울 거예요. 전부 다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2문제, 3문제 정도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 빈칸을 어떻게 좀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문제를 보면서 빈칸을 어떻게 풀까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빈칸 문제, 모든, 이제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도 그렇습니다. 지문 속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탐정과 같은 마음으로 문제의 단서는 지문 속에서 찾아야 돼요. 사건 현장에서 단서를 찾듯이 지문 속에서 단서를 찾아야지 내가 그냥 기존에 아는 지식 아니면 어렴풋이 아는 그런 느낌, 뭐 생각, 나의 생각, 주관 이런 걸로 답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또 문제를 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풀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지문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어서 맞춘 문제든 틀린 문제든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틀린 문제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오답, 이 오답이 이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맞춤 문제일 경우에도 그 지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주제가 무엇이고 어휘가 알아야 될 어휘나 표현, 문법적인 내용들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만 100문제 푸는 것보다는 10개 지문을 보더라도 꼼꼼하게 보는 것이 훨씬 여러분의 영어 실력에는 도움이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빈칸 중에서 32번 빈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보면 이 32번이 오답률 1위 문제입니다. 80%가 넘었어요. 오답률이. 그러니까 맞춘 학생들이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Education at its best. 쉼표 쉼표 들어간 거는 수식어고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급할 때는 괄호에 놓고 안 보고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면은 기본적인 토대, 뼈대만 볼 수 있는 연습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teach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at its best는 가장 좋을 때는, 가장 좋게는 교육이 이제 좋게 보면 제일 좋게는 교육의 가장 좋은 방향 어떤 거냐면 teaches more than just knowledge. 지식 이상의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당연히 좋은 거죠, 그게. 자, it teaches. 즉, 교육이라는 건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critical thinking이라는 걸 가르쳐 주네요. critical 하면 여기서는 비판적 이런 뜻이 되겠죠.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겁니다. 땡땡 이거는 뭐냐면 즉 다른 말로 하면 부연 설명해 줄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앞부분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면 그 땡땡 이후의 설명으로 추측할 수도 있는 거죠. 앞부분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경우에. 그 다음에 크리티컬이라는 단어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크리티컬은 비난하는, 비판하는 이런 뜻도 있고 중요한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이라는 단어. 항상 이제 수능은 아주 어려운 문제 뜻을 아나 모르나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단어의 여러 가지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뜻으로 지문에 들어갔을 때 이런 뜻인지, 이 경우에는 이게 이 뜻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그것이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 요즘에는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크리티컬도 중요한 뜻이 두 개 정도 있죠, 크게. 그래서 비판하는, 누구를 비판하는, 비난하는 이런 것도 되고요. 크리티컬이 여기서 비판적인 뜻이 있죠. 근데 critical moment,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중요한, 절체절명의 중요한 순간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뜻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한 가지 뜻만 알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판적인 이런 뜻이죠. 중요한 사고라기보다는 이게 좀 더 적절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문에서 이게 이 뜻인가는 이제 경험이 많이 쌓여서 주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경험이 많이 쌓여야 돼. 그러니까 많이 봐야 돼. 그래야 이때는 이게 이 뜻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경험치가 많이 쌓여야 됩니다. 많은 지문을 보면서요.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를 교육은 가르치죠. 이 비판적인 사고란 건 뭐냐면 어떤 능력인데 stop and think before acting. 생각하기 전에 막 행동 먼저 팍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멈춰서 생각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비판적 사고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옳은가? 이 행동을 했을 때 결과는 어떤 여파가 있느냐 이런 거 생각하라는 거죠. 비판적 사고입니다. 그 다음 ability to stop 이것도 또 컴머로 해놓고 결국은 이것도 동격인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avoid 피하는 거야. succumbing to 하는 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uccumbing to 이런 단어 이제 새로 나온 단어인데 뒤에 다행히 아래에 뜻이 있잖아요. 굴복하다. succumb to 어디에 굴복하다. 뭐 yield랑 비슷한 거예요. yield라는 단어 생산량의 뜻도 있지만 양보하다, 굴복하다 뜻도 있습니다. yield도 이렇게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succumbing to 하면 어디에 굴복하는 걸 피하는 거지. 굴복하지 않게 되게끔. 뭐에 굴복하지 않냐면 emotional pressure. 그래서 이 critical thinking하고 emotional pressure가 약간 반대되는 의미인 거죠. 감정적인 압박, 순간적인 기분, 감정에 바로 그냥 욱하는 이런 거를 피하는 게 바로 교육의 가장 좋은 이제 최고의 가르침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is is not thought control. 근데 이거는 조금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생각을 통제하는 건 아니야. 생각의 통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의미를 좀 더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즉, critical thinking이 뭐 하는 거냐는 걸 설명하는 거지. It is the very reverse 하면은 이건 바로 그 반대, 오히려 정반대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반대야. 컨트롤은 하지 마. 억제하는 거잖아. 반대니까 뭐 풀어준다는 거지. 여기 바로 땡땡 또 나왔잖아. 즉, 바로 그거는 thought control하고 이 mental liberation이 반대인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liberation 하면 해방인 거잖아요. 컨트롤이 아니라 해방이야. 이게 서로 반대 의미를 쓰였다는 거죠. 그치? 오해하시지 마세요. 이런 거죠. 이거는 오히려 크리티컬 띵킹이라는 거는 감정에 딱 충실한 게 아니고 그 감정에 충실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딱 멈춰서 생각하면서 그게 오히려 멘탈을 해방시켜주는 거다 하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더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 뒤에 내용은 멘탈 리버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건지 왜 멘탈 리버레이션의 의미가 되는지를 설명하게 나올 건 거죠. even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복잡한 문장은 아니지만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가장 advanced intellectual 하면 가장 발전된, 그지? intellectual 하면 지능, 뭐 지성인 거잖아. 가장 지성적인 사람. 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일지라도 will be imperfect. 완벽하지 못할 수 있죠. at this skill. 이 기술, 이 this skill은 뭐겠어요? stunt control. 이 아니라 이제 mental liberation 이건 거죠. 즉 critical thinking입니다. 이거 critical thinking.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색깔을 구분하자면 critical thinking이고 이것이 mental liberation이라는 거죠. 이게 this skill인 겁니다. 그래서 물론 완벽하진 않을 수 있지만 this skill은 but 하니까 이 스킬이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기술은 중요해, 의미 있어, 필요해 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일 것이고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봅시다. 하지만 even imperfect possession of it 하면 이 it이 뭔지 항상 독해를 할 때 대명사가 뭘 지칭하는지 그냥 단순히 그들, 뭐 그것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것에 해당한 걸 넣어가면서 해석해야 돼.
이 스킬 이 말인 거야. 이 스킬 즉 critical thinking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 그래서 심지어 아무리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어쨌든 이것을 possession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된 거야.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돼. 멘탈 리버레이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빈칸이 들어있고 being stimulus driven 되는 것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stimulus driven은 여기서 뭐랑 가까운 거야? 다른 색깔로 구분해 볼게요. stimulus driven은 emotional pressure랑 같은 거야. 그죠? 이거랑 같은 거. 그죠? 이거죠? 사실 이 뒤에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즉 자극에 의해서 유도되는 자극에 끌려간다는 거야. 드라이브는 끌고 가다 주도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런 상태를 우리는 이 사람은 크리티컬 띵킹은 지양하는 거죠. 그런 상태를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치? 크리티컬 띵커는 이모셔널 프레셔 즉 스티뮬러스 드리븐 안 한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크리티컬 띵킹을 가지고 있으면 이모셔널 프레셔에 굴복 안 한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이제 쉼표하면서 constant라면 끊임없이 스티뮬러스 하면서 reacting to 이게 이 스티뮬러스 드리븐에 succumb to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reacting to 그래서 succumb to까지 여기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즉 즉각적인 환경에 끊임없이 그냥 주변에 그냥 자극이 있으면은 그 자극에 계속 반응한다는 거야. 즉 야극이 뭐야? brightest colors 이런 거지. 색깔, 화려한 색깔에 반응하고 그게 이제 여기서는 스티뮬러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소리, 뭐 사운드에 반응하고 이게 바로 스티뮬러스에 해당하는 것이고 color, sound 이런 게 다 스티뮬러스인 거고요. 그죠? 이런 거에 뭐 한다는 거야? 끌려다니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그치? 조금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안 끌려다녀. 여기에 굴복 안 해.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해도 사실은 문제 풀 수는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확하게만 해석이 된다면. 그 다음에 being driven by heuristic responses. 이건 무슨 단어야? 모르겠네. 당황하지 말고 쉼표 있는 living by 설명을 해놔. 그러면 이 단어 몰라도 그냥 뒤에 내용이 어떤 반응이라는 거지. 즉 living by instinct 이렇게 되는 거. 본능, emotion. 무슨 색깔이 돼야 돼? 이 색깔인 거죠. 이렇게 사는 거 이게 그러면 heuristic response에 의해서 드리븐된다는 거는 이건 거지. 그러면 이것도 이 색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크리티컬 띵킹하고는 반대의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능, 감정에 항상 의해서 사는 것, 즉 immediate environment, 즉각적인 환경. 여기서 immediate라는 단어 또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시간적으로 곧의 의미가 있는데 공간적으로도 바로 눈앞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immediate라는 뜻은. 그래서 시간 공간적으로 가까운의 뜻이 되는 겁니다. 시간은 immediately 하면 곧 할게요, 금방 할게요 이런 뜻인 것처럼 여기서 immediate environment는 시간의 의미는 아닐 거잖아요. 공간적으로 바로 눈앞에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이런 본능, 감정에 충실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거. 그죠? is very easy way to live. 사실은 그렇게 본능에 충실해서 살면 그러니까 쉽게 사는 거죠. 어렵게 골치 아프게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본능에 난 충실해 하면은 배고프면 밥 먹고 뭐 이런 의미인 거니까 사실 본능에 충실한 졸리면 자고 이런 거니까 easy way to live 편안하게 사는 거죠. 사실은 여러 면에서 in many ways 그지? 즉 하면서 또 설명해놨어. 반대로 그러면 thought는 effort 즉 생각을 하려면 뭔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머리도 아프고 골치도 아프다는 거야. 특히 for the inexperienced 하면은 경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미로 하면 되겠죠. 더 형용사가 어떤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 poor 이런 것처럼 뭐 더 inexperienced 하면은 경험 없는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그런 경험 교육을 못 받은 의미로 하면 되겠다. 여기서는 그렇죠. education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교육에 의해서 뭔가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좀 부족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건 힘들 수 있죠. 그러면은 본능이나 뭐 이모션이나 주변의 자극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왜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이모션은 exhausting이야. 사람들을 아주 지치게 만들어. 피곤하게 만들지. 그리고 short-term reactions, 그리고 단기적인 이 short-term이 여기서는 immediate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바로 단기적인 반응들은 long-term,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돼서 여기서 term이라는 단어가 기간의 의미가 있다는 거. 기간,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long-term은 장기적으로는 may not be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순간순간 이제 뭐 주변의 자극, 본능에 충실해서 사는 건 편한 삶이고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골치 안 아프고 좀 쉽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안 좋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이어지겠죠. Be the most beneficial for 이렇게 되는 거. 여기 not이 있으니까 가장 뭐 건강이라든지 생존에 있어서는 가장 득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크리티컬 띵킹이 지금은 조금 힘들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얘는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just as 이런 거는 다 예시야. 뭐뭐 하듯이 just as 이렇게 하고 so 하면은 A가 B듯이 C가 D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reach for burgers, reach for는 뭐 이렇게 손을 딱 뻗는 거 이렇게 reach for예요. 그래서 그냥 손쉽게 버거 확 집어드는 거야. 햄버거 집어드는 거죠. for the sake of 이 표현 알아두시고요. 뭐뭐를 위하여예요. 그래서 convenience 그냥 편하니까 뭐 요리해 먹고 반찬 해 먹고 이렇게 막 먹는 거보다 그냥 버거 금방 패스트푸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쉽게 그냥 구할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편하니까 편리하니까 먹듯이 이렇게 되는 거야. 먹듯이 그러면서 storing up 하는 거야. 이렇게 먹음으로써 이거는 분사 구문입니다. storing up. 그렇게 쉽게 손을 뻗어서 버거를 먹음으로써 arterial fat 해서 우리 동맥에 혈관에 기름 낀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이제 혈관이 동맥 경화처럼 이게 막 그런 안 좋은 것들 지방이 끼게 되는 동맥의 지방 이렇게 쌓이게 만들고 그지? which may 그래서 이 동맥의 지방은 언젠가는 kill us 우리가 죽게 되는 건데 long term으로는 우리 헬스에 안 좋다는 얘기 여기 지금 헬스나 서바이벌 안 좋다는 얘기 여기 이렇게 예시로 바로 나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의 reliance on feelings 감정에 대한 의존도 이것도 또 파란색에 가까운 얘기예요? 빨간색에 가까운 얘기예요? 파란색 얘기죠. 즉 본능에 충실해, 감정에 충실해 이런 얘기. 그래서 감정에 너무 의존하는 것. 나는 그냥 내 기분대로 할래. 이거는 can do us great harm. 이 표현도 알아둡시다. do 누구 뭐 good 하면은 좋은 영향을 주는 거고 do us harm 하면은 해를 끼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안 좋다. 그러니 크리티컬 띵킹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만 있더라도 이런 순간적인, 감정적인, 본능에 그럼 바로 그냥 충실하게 하는 행동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1번 같은 선지는 사람들의 위험을 강화시키다. intensify는 강화시키는 거지 뭔가. 강화하다. enhance도 증가시키다 이런 거고 우리의 이해를 증가시킨다. 위험을 강화시킨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고 free 이것도 동사예요. from. 이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준다. 해방하다죠. 이게 바로. 즉 이것이 liberation 이 말이 여기 본문에 나온 mental liberation이 결국은 free a person from the burden 이건 거예요. 어떤 부담? 감정에 충실하게 사는 자극에 그냥 바로바로 반응하는 그런 부담으로부터 우리를 오히려 풀어준다. 자유롭게 해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하여금 불가피함. 불가피함이에요. 이거는 피할 수 없음이야. 필연적인. inevitability니까요. 필연적인. 피할 수 없는. 필연성이죠. 이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게끔 한다. 이것도 내용이 옳지 않고 requires one to have the experience of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경험을 하게끔 요구한다. 스티뮬러스 드리븐 하는 경험을 하게끔 요구한다. 이런 내용도 아닌 거죠.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오히려 그걸 안 하게 만든다. 그런 부담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준다. 자유롭게 풀어준다라는 내용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그 반대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 글 쓴 사람의 이제 강조하는 내용, 주제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것이 mental liberation이에요라고 하는 오히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컨트롤한다는 게 critical thinking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부담으로부터 풀어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가는 것을 좀 잘 포착을 했으면은 내용을 파악을 했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2번 한번 봤습니다. 25년 수능 영어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웠던 또 까다로웠던 이런 지문을 지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빈칸 문제 중에서 33번 문제를 또 보도록 할 텐데요. 33번 내용이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엄청 어려운 어휘라든지 주제 자체가 너무 어렵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답을 찾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로 계속 가고 있어요. 결국은 대충 큰 줄기만 보고 풀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조금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33번 한번 볼게요. We are famously living in the era of the attention economy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유명하게도 누구나 알듯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attention economy라는 시대에 살고 있대요. attention이 주목이죠. 주목, attention. 주목받는 그런 경제 이런 거야. 그치? 주목의 경제에 살고 있어. 뭔가 관심 그런 경제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겠죠. 쉼 표현했고 where 이런 상황 이런 경제는 어떤 경제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The largest and most profitable businesses in the world. 이거는 관계부사로서 그 뒤에 완성된 문장이 옵니다. 그쵸? 이런 이카노미는 어텐션 이카노미, 주목 경제라는 거는 주목의 경제, 관심의 경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가장 크면서 가장 이익이 크면서 가장 이익이 높은 이 세상에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잘 나가는 소위 그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냐 are those that consume 하는 기업들이에요. 뭐를 여기서 소비하는 거고요. My attention. 내 관심을 소비하는 기업들이 제일 잘 나간다.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 수 있는 그런 여기 콘숨을 아주 강조해놨고 나의 관심을 소비하는데 기업들이 그죠? 이게 조금 다르죠? 그죠? 원래는 소비자가 뭐 기업의 물건을 소비해야 되는 건데 기업이 내 관심을 소비하는 경제 이게 관심 경제래. 주목 경제래. 그치? 이런 걸 조금 봐줘야 돼.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뒤는 이제 이게 내용이 좀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더 들어가거나 예시가 들어가는 겁니다. Advertising industry 예시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광고 산업, 광고 업계는요. literally 말 그대로 dedicated to 뭐를 중심으로 하냐 헌신하는 이런 뜻이니까 capturing 포착하는 거죠. The conscious hours 여기서 이제 컨숨에 대한 의미가 이제 캡처로 간 겁니다. 내 관심을 포착하는 게 이건 뭐죠? 나의 관심을 소비한다는 뜻은 결국 나의 life, 내 인생의 conscious, 내가 이제 깨어있는 시간, 그지? 활동하거나 뭘 하거나 어쨌든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시간에 그 얼마나 많이 그거를 얘들이 탁 가져오느냐, 이 기업들이 그거에 달려있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selling them, 이 댐은 뭘까 말이지. 이런 거 대명사 잘 포착 이제 알아야 돼요. conscious hours겠죠. 대명사는 멀리서 찾으면 안 돼요. 가까운 데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냥 댐을 판다, 그냥 그들을 판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지. 이 그들이 뭘 판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conscious hours를 누군가에게 판대 내 거를 이게 정말 중요한 힌트였어요.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시는 advertising industry였지만 이 attention economy라는 것이 consume my attention 하는 건데 즉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잘 파악했느냐? 빈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나의 깨어있는 시간 중 내 관심의 대부분을 가져와서는 그지? 그걸 누군가한테 판대.
이게 어텐션 이코노미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 하는 활동인 거야.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it might seem magical that 이런 건 마술처럼 느껴질 수 있대. 신기할 수 있다는 거다. 그렇지? 여기서 이제 뭐 가주어 진주어로 가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게 가주어고요. So many exciting and useful software 또 이제 예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나의 어텐션을 캡처해서 누군가에게 판다는 얘기를 또 다른 예시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가지고서 뭔가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아주 많은 뭐 흥미로우면서 아주 유용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을 텐데 뭐 앱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이 are available to us 우리한테 우리가 쓸 수 있어 for free 공짜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공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였지. 공짜로 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 But it is now. 그래서 정말 마술처럼 야 정말 세상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는 conventional wisdom이 되긴 했어. 누구나 다 아는. 그치? 통념이 됐어. 이제 누구나 이런 사실은 알고 있어. 공짜가 아니라는 내용이 올 것 같긴 한데요. That 어떤 애냐면 if you can see who is paying for something that appears to be free. 만약에 여러분이 that appears to be free 하면 이 이제 관계대명사로 이 something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ppear to 하면 여기서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공짜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거에 대해서 정말 누가 돈을 사실은 내고 있는지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가 돈을 내고 있는지를 만약에 여러분이 못 본다면 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누구나 아는 통념이래요. 그죠? 즉 누군가가 페이하고 있다는 거야, 페이. 그 대가를 누가 치르고 있다는 거야. 공짜가 아니야. 그렇다면 그걸 못 보면은 뭐야, 결국 너는? 그거에 희생되는 거야. 이런 의미로 되는 거고. 그 뒤에 내용을 좀 봅시다. 우리의 창의적인 engagement with other people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일 텐데요. 다른 사람과의 engagement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이제 이번 수능에서는 보니까 engagement with 여러 번 나왔어요. 표현이. 이제 이전에 engage라는 단어는 늘 모의고사나 이런 지문에 어떤 세트든 간에 한 번 이상은 나옵니다. 아주 자주 쓰이는 용어인데 보통은 engage in으로 많이 쓰여요. 그러면 어디에 관여하다나 참여하다거든. 근데 engagement with가 나올 때는 약간 의미가 달라요. 관계를 맺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관계를 맺다. 뭐 인터랙트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참여하다는 의미 쪽보다는. 물론 이거를 정확하게 몰라도 어느 정도 해석은 가능하지만 이제 전치사가 뒤에 뭐 붙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이제 그런 것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휘가 한 단어의 여러 가지 뜻 아니면 한 단어와 뭐 전치사가 뭐랑 이제 연결됐을 때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것들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어휘의 재발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능 이제 지문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는 단어도 다시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 단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나 이거를 메타인지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창의적인 어떤 인터랙션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관계 맺기 뭐 이런 거죠. 이거는 mediated by 뭐에 의해서 이거는 mediate 하면은 중개하다. 중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맺어주는 그 의미의 중개 뜻입니다. 중간에 누가 관여한다는 거야. 누가 맺어준다는 거지. 중재하다. 그러니까 두 개가 헷갈렸다. 그러니까 중재 내지는 매개의 의미인 거지.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야. 매개체 이런 말 들어보는 거죠. 누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냐면 AI 기반의 recommendation 시스템이 기대한다는 게 이게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시스템은 designed to 하면은 어떠어떤 용도로 고안이 된 거야. 만들어졌어. 뭐 하려고 만들어졌다고? Trap our attention. 이게 아까 attention economy에서 capture 이 의미랑 비슷하게 쓰인 거예요. 여기 있죠. Trap my attention 이거. Capturing the conscious hours 이거랑 똑같은 거지. 결국 consume my attention 이게 capture해서 판다는 의미고 이게 trap my attention through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연결되는 이야기야. AI 갑자기 왜 나왔나? 이렇게 되니까 이 중간에 어떤 시스템들이 AI가 뭔가 여러분 요즘 알고리즘 장난 아니죠. 뭐 하나 내가 검색해서 봤으면 그거에 연관된 거 쭉 뜨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클릭하게 되는 거지. 그런 의미인 거지. AI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통해서 분석한 어떤 사람의 선호도를 탁 파악해서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걸 계속 띄워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사실 다 대부분이 거기에 걸려들죠. 그죠? 보게 되고 클릭하게 되고 클릭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계속 클릭하고 있단 말이죠. 유튜브 같은 거 보더라도. 그런 거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의 관심을 포착. 여기서는 트랩은 가두는 거잖아. 그치? 덫에 걸듯이. 그래서 이것도 가두어 둔다. 덫에 가두다 이런 뜻이고. 여기서 캡처랑 비슷하게 쓰였다는 거 한번 이제 보시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하냐면 닉 시버라는 이 사람이 부르기를 캡톨로지라는 뭐 캡처라는 거랑 뭐 테크놀로지 이런 거 합쳐졌나 봐요. 그렇죠? 포착하는 이런 캡톨로지라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 관심을 캡처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를 계속 attend to 여기서 이제 attention이라는 게 주목, 뭐 관심 이런 뜻인 것처럼 attend to는 여기서 참석하다 뜻이 아니라는 거 이것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attend 하면은 뭐 모르는 단어, 새로운 단어, 특이한 단어 아니죠. 누구나 아는 단어거든요. attend 근데 attend가 어디에 참석하다 뜻인데 그거는 이제 attend the meeting 이렇게 타동사로 쓰입니다. attend는 참석하다는 타동사예요. 근데 to는 전치사를 붙어서 자동사로 쓰인 거지 여기서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는 뜻입니다. attention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래서 어떤 거에 여기서 work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다. attend to the 뭐 something 이런 식의 명사가 온 거. 이거는 전치사야. 그래서 이거는 명사. 주의를 기울이다인 거고 이런 거를 아는 거죠. 이런 정확한 뜻을 모르면 정확한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냥 눈에 띄는 단어 가지고 내가 조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쉬운 것들인 것 같으나 내가 진짜 아는지 확인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work, 어떤 워크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거야. 그 워크는 뭐냐면 sold, 누가 판매하는 뭐 워크, 어떤 작품이라든지, 그렇지? 어떤 것, 누구냐, one company. 어떤 특정 회사가 파는 것만 계속 그걸 하게끔. rather than another. 여기서 another은 one company가 아닌 다른 컴퍼니가 되겠죠. 컴퍼니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명사 같은 거 잘 보고 다른 회사가 아니라 어떤 특정 회사에서 이제 판매하는 거, 물건이라든지 뭐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그거에만 계속 우리를 캡처 되게끔 거기에 계속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만 가게끔 만드는 트랩해서 가두어서 하는 그런 경제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 이것도 분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replace는 대체하는 거잖아. 뭐 다른 거로 바꾸다인데 replace는 뭐로 바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자유를 이것으로 자유라는 자리에다가 with 뒤에 거를 갖다 바꿔서 집어넣어 버리다는 거지. 자유가 있어야 할 자리에. replace는 그런 뜻으로 대체하다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그냥 찾고 싶은 거 자유롭게 막 이렇게 exploration 하면 탐색인 거니까 여러 개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마음껏 찾을 수 있는 뭐 꼭 그거 관련된 게 아니라 이거 찾다가 또 다른 거 생각나서 좀 뜬금없는 다른 것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찾을 수 있는 자유를 없애버린다는 거야. 뭐로 대체해버려? AI 이것처럼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알고리즘에 의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생성해낸 뭐 노래 같으면 플레이리스트 여기서 워크는 그래서 작품 같은 거 봐도 되겠다. 노래 같은 거, 그지? 그런 노래, 한 노래 들으면 그런, 뭐, 누구님이 좋아하실 만한 노래 하면서 쫙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뭐, 이 노래 말고 다른 스타일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자유를 뺏어가는 걸 수도 있다. 대체해버리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레이리스트. 아니면 심지어는 알고리즘 제너레이티드 아트. 예술 또한, 미술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그림을 좋아하면 그런 비슷한 류만 계속 추천해 준다든지. 그래서 내가 다른 거를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는 자유 없애버리는 걸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되는 나의 관심, 어텐션이 누군가 그거를 가져가서 딴 데 팔아먹는다는 거야. 그지? 그렇게 되면 나의 관심은 누군가에게 그런 정확한 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attention economy라는 것이 어떤 경제인지 그 근본적인 conventional wisdom이 될 정도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돌아가는 원리, 즉, 이런 경제는 사람의 관심사, 그런 거를 완전 다 이렇게 빨아들여서 그걸 딴 데로 팔아먹는 이런 경제인 거다. 그런 걸 잘하는 기업이 지금 잘 나간다. 이윤이 제일 높다. 이런 내용이라는 걸 이해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그걸 사실 이해를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거기에 막 이렇게 휘둘리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내가 주체적으로 뭐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해당하는 선지를 찾았어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답률 1등이었던 32번보다도 이 문제가 더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내용도 조금 까다롭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이미 소비되었다, 다 쓰였다. 약간 애매해요, 이거. 여기서는 우리 제일 적절한 거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 나도 확실히 아니라고는 알 수 없지만 나도 그 다음에 the real product being sold 진짜 판매되고 있는 진짜 제품 뭔지 알아요? 너야 너. 이게 바로 이게 이제 가능성이 제일 커요. 즉 나의 어텐션을 누군가 캡처해서 그 표현이 여기 나와 있잖아. sell them to someone else. 누군가에 팔아 넘겨. 즉 내가 팔리는 거잖아. 나의 의식이니까 나잖아. 2번이 좀 더 정확한 거죠. 좀 더 의미가 적절한 거죠. 너 자신이 결국은 그 이 경제 속에서 아예 판매 대상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consume my attention이야. 회사가 내 어텐션을 콘수한다는 거야. 내가 주체적으로 어떤 회사의 거를 소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회사에서 내 걸 소비하네. 내가 오히려 판매 대상인 거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privacy is being violated. 그러면 나의 사생활이 침해되다. 사생활 이야기 전혀 없었죠. 나의 선호들에 맞는 걸 뭐 AI가 해준다는 건 사생활까지는 조금 너무 간 거죠? 아니고 the public may sponsoring you. 대중이 공적으로 나에게 후원해 준다? 그런 얘기 전혀 없었죠. 더 퍼블릭 이야기가 왜 나왔어요? 여기 경제 속에서 어떤 기업이 뭐 소비하는 그 소비자나 뭐 판매 대상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였지 퍼블릭 없었습니다. 이것도 아닌 거죠. You owe the benefits to OA2 이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O가 빚지다 이런 거거든요. 빚지다. 그죠? 그 혜택은 뭐 덕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얻는 그 혜택. 여기서 이제 여기서 혜택이라 하면 공짜로 쓴다는 건데 그거를 네 친구 AI한테 AI 덕분이라고 할 수 있어. 여기서는 AI를 이 글 쓴 사람은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만은 보고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약간은 너의 관심을 포착해서 다른 데 파는데 그 중간에 매개되는 역할을 하는 건 AI 기반의 어떤 거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브랜드 AI 이런 표현은 좀 너무 이제 글쓴이의 의도와는 조금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혜택이 AI 덕분이다. 이게 여기서 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었던 거죠. 이 어텐션 이코노미에서의 핵심은 그 기업들이 소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소비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심, 의식을.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판매되는 제품이란 건 결국은 유야. 이렇게 되는 거여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답을 알고 보면 엄청 잘 짜여진 문제예요. 상당히 아주 어렵게 잘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를 거꾸로 이제 우리는 풀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통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세 가지 유형이 있죠. 빈칸 네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서 두 문제 나오고요. 문장을 끼워 넣는 거, 문장 삽입 문제 또 두 문제 나오고 이 이제 한 8문제 정도가 상당히 어려운 오답률 항상 상위권에 존재하는 문제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문장 이제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이고요. 그 중에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순서 이제 파악하는 거는 항상 그 방법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거냐면 주어진 이 네모 안에 들어있는 지문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는 추론이 있는 거죠. 여기서 추론 영역입니다. 아, 이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힘. 그 다음에는 A, B, C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A와 B와 C의 첫 문장들을 이 이제 마지막 문장에 바로 이어서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이 왔을 때, 이 문장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문장이 왔을 때, 분명히 한 문장은 갑자기 이게 너무 비약인데 갑자기 이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는 힘든 것 같은데 라는 게 적어도 한 개 정도로 나옵니다. 그거를 빼고 남은 두 개 중에서 찾는 방법이 이 방법이 제일 이제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지문이든 간에 이 순서 문제는 일단은 첫 번째 네모를 잘 해석한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뒤에 이어질 내용이 어떤 내용이 올 것 같다라는 예측을 어느 정도는 뭐 그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는 각 A, B, C 문단의 앞문장을 한번 바로 이었을 때 뭔가 흐름이 영 끊기는데 뭐 뚝 튀는데 이런 느낌이 있는 문장은 빼고 나머지 둘 중에서 고르는 거.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어질 지문 고르는 거는 50대 50인 거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풀고 만약에 이제 적절한 걸 찾았으면은 그 두 번째로 이제 제일 먼저 이어붙인 문장의 마지막 부분과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문단 중에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걸 링크를 걸듯이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제일 주어진 이 빈칸 내용 한번 봅시다. Watch the birds in your backyard. 자, 뒤뜰에서 한번 새를 한번 관찰해 봐. 이렇게 됐네. 새에 관한 이야기네요. 자, 뒤뜰에 있는 새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If one bird stutters. 새 한 마리가 갑자기 화를 놀라다 뜻이야, start는. 그리고서는 fly off. 놀라서 확 날아가. 그러면 others, 이 others는 다른 새들이겠죠. 다른 새들도 따라 화락 올라가는. 한 마리가 확 날아가기 시작하면 다른 우르르 날아가죠. 여러분 뭐 그런 경험 많을 거예요. 비둘기 같은 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날아가면서 not waiting, 기다리지 않는 거야. around, waiting, 주변에서 뭔가 좀 기다리면서 진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가라고 assess, 평가하지 않는 거죠. 바로 순간적으로 같이 확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assess, 어떤 내용을 평가하냐면 whether the threat is real, 그 위협이 실제 진짜 위협인지 가짜 위협인지 이제 판단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간다는 거죠. 그죠? 순간적으로 남이 딱 누구 하나 일어나면 나도 같이 우르르 일어난다는 얘기. 자, they have been infected. 그렇다면 이런 새들은 infected 하면 이거는 전염되다, 감염되다는 거죠. 그죠? 원래는 infect 하면 전염시키다의 뜻인 거죠. 여기서는 전염되다로 해석이 된 거고 수동태로. 뭐에 전염이 된 거냐면 감정적인 contagion 하면 이 단어 몰라도 이런 병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뭐 감정적인 어떤 여기서는 이제 전염병 뜻이에요. contagion. 감정적 전염병에 감염된 거예요. 이거는. 얘가 탁 겁먹으면 나도 무섭네. 뭔지도 모르고서. 이렇다는 의미인 거죠.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누가 갑자기 이러면서 도망가면 나도 모르게 뭔지 모르지만 일단 같이 도망가고 보는 거잖아요. 같이 뛰잖아. 보통 대부분이.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새의 경우인 거고요. 그렇다면 감정적인 전염병이라는 게 뭘까? 감정적인 전염병이라는 얘기가 뭔가 뒤에 이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새로운 용어처럼 나온 거니까 이게 어떤 거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제 감정적인 전염병이 일어나냐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A의 첫 번째 문장 봐봐. Mark wondered 하면은 갑자기 마크가 궁금하대. 마크가 누구인지 정도는 얘기가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마크는 궁금했대. 이 버드가 라인에 있는 버드가 이렇게 되니까 1번 A는 아닌 거지. 갑자기 마크가 나올 수는 없어. 그죠? 그러면 B 아니면 C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찾는 거야. 그러면 B, C 중에서 봐봐. 이 새들 한 마리가 휙 날아가면 갑자기 우르르 날아가는 이 새들 뭔가 생각해 보지 않고 위험이 진짜인지 판단하지 않고 날아가는 이 새들이 날아갔다 하면서 C 같은 경우는 the birds in the line. 라인에 있는 새, 갑자기 또 라인에 있는 새가 나왔다는 건 뭔가 좀 이상해.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C보다는 B가 제일 적절한 거죠. 그리고 여기 마크가 이제 처음 나오는데 그 앞에 왜냐하면 어떤 연구에서 이런 뭔가 들어가야지. 그리고서 마크가 그 뭔가 결과나 이런 걸 가지고 궁금해했다. 이런 게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일단 B를 먼저 찾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률이 올라가는 거죠. 가능성이. 자, 롱텀 장기적으로 뭔가 오랜 시간을 걸쳐서 두고 해야 하는 연구에서 리서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마크라는 이 학자가 했다는 거예요. did 마크가 한 연구예요. 누구랑 같이 했냐면 some of his students. 이제 교수님이다 치면 이제 자기들 뭐 대학원생이라든지 학생들하고 같이 했는데 뭐에 대한 연구를 했냐면 research on patterns of anti-predatory scanning이라는 거에 대해서 했다는 거야. by Western Evening Grosbeak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떤 패턴을 연구한 거예요. 근데 어떤 패턴이냐면 엔티 프레디토리야. 그래서 여기서 이 단어 자체는 안 주어져 있지만 자, 프레디터 하면 보통 동물에서 프레디터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자. predator 하면은 피식자죠, 피식자. 아니, 죄송합니다. 포식자죠, 포식자. 잡아먹는 사람.
먹는 사람이 잡아먹는 동물. 그 다음에 prey 하면은 피식자죠. 먹히는 놈이야. 그래서 작은 놈이 큰 놈, 긴 놈한테 먹힌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포식과 피식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anti니까 포식자에게 anti, 반항하는 거, 대응하는 거지. 그래서 새를 잡아먹는 뭐 예를 들면 뭐 사자라든지 뭐 이런 이 새를 잡아먹는 동물, 호랑이나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여러 동물들의 주변에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항해서 피하는 방법 이런 건 거죠. 여기서 그래서 anti predator는 뭐 포식의, 육식의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는 그죠? 그런 단어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포식자, 피식자 이렇게 되는 거고 predator. 그래서 이제 약한 동물 같은 경우에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나를 잡아먹는 그 천적, 동물을 피하는 그런 패턴 이런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는 그걸 위해서 스캐닝을 하는 거야. 그치? 위험을 감지하는, 그치? 스캐닝 하는 패턴을 연구한 거지. 새가 어떻게 스캔하나 이런 패턴을 연구한 거고 by 어떤 새냐면 이런 새, 이거 새 종류예요. 그치? 서양의 여기 그로스피크라는 여기서는 콩새라는 이제 새 종류가 있는데 이런 새가 어떻게 이제 자기를 잡아먹는 그 천적에 피해서 도망가나 이런 걸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그 연구를 통해서 they found 연구 결과가 나오겠죠. 뭘 알아냈냐면 birds in a circle. circle 동그랗게 삥 둘러 있는 원형 대열에 있는 새들은 showed more coordination. 이거는 뭔가 서로 조정하는 거지. 조정 내진 조율인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맞춰준 거야. coordination은 그렇죠? in 스캐닝에 있어서 원형으로 이렇게 대열을 갖춘 새들이 훨씬 더 통일된 행동을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코디네이션은 거. 비슷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뭐보다 did birds 어떤 새가 보여줬던 거. 여기서 did는 showed겠죠. 이 새들이 보여준 것보다 서클에 대응되는 라인이네요. 먹이를 먹을 때 줄 서서 먹는 애들보다 원형으로 먹는 애들이 훨씬 또 공통된 행동을 하는 게 훨씬 더 많더라. 이 말인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나오겠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 이제 조율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여기서 less coordinated 여기서 이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로 보아서는 C가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죠? 이 뒷 문장과 연결되는 문장이 서로 이렇게 링크 걸리듯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서클에 있는 원형 형태 대열로 먹이를 먹는 새들하고 선 형태로 나란히 줄 서서 먹는 아이들하고의 대응의 속도나 이런 반응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선형으로 줄 서서 있는 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새들은 only see 뭐만 볼 수 있냐면 줄지어서 있으니까 nearest neighbor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서 앞뒤로 이렇게 줄 서 있으면 앞뒤만 볼 수 있다는 거. 아니면 옆이면 이 왼쪽 오른쪽만 볼 수 있다는 거잖아. 선으로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not only 이런 애들은 내 바로 앞 바로 뒤밖에 못 보니까 less coordinated 되는 거지. 제일 앞에 애가 만약에 하면 선으로 돼 있으면 안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스캐닝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누가 있나 뭐 포식자가 있나 없냐를 스캐닝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제 단체처럼 행동하는 행동이 덜 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으로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more nervous. 그럼 여기서 이제 nervous라고 나오네. 여기서 emotionally 여기서 이제 드디어 약간 nervous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그죠? 더 예민하다는 거, 신경이.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nervous하기 때문에 changing 하는 거야. their body. 몸을 계속 바꿔, 막 자세를. 아니면 head position을. 머리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한다는 거지. significantly more. 상당히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야. 서클에 있는 아이들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서클 이렇게 삥 뚫려 있는 애하고 이게 성형으로 있는 애들하고 여기 이쯤에 만약에 이 새가 있으면 이 앞뒤로 얘밖에 안 보이지만 제일 앞에 있는 애들은 안 보일 수 있는데 원형으로 이렇게 있으면 서로 다 보이는 거 아니야. 그쵸? 안 보이는 애가 없을 수 있으니 한 마리가 하면 모두가 동시에 행동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서클에서 있는 애들보다 훨씬 더 애들이 불안증이 있는 거지. 안 보이네 하니까 계속 이렇게 위치를 바꾸더라. nervous 하더라. 즉, 이 서클에 있게 되면 it was possible. 뭐가 가능하냐면 for each grosbeak. 각 새들은 to see every other. 여기 말하는 거.
한 마리가 여기 있으면 나머지 얘들 다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쪽에 애들이 뭐 일어나든 여기 애들이 일어나든 다 볼 수 있으니까 동시에 행동. 코디네이션이 쉽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크가 궁금해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게 맞는 거고 라인에 있는 새들이 더 두려움을 느끼냐. 여기 nervous랑 비슷한 거다, 그지? 더 예민한 건가? 더 두려워하는 건가? 왜냐하면 they didn't know. 모르니까. What their flatmates were doing. 바로 앞뒤 말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선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플랑메이트 같은 때의 친구들. 여러분 뭐 클래스메이트처럼 동급생처럼 여기 같은 동족의 같은 무리 속에 속한 구성원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좀 더 두려움이 큰 건가 걱정이 큰 건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emotional contagion이라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거예요. 개인 이제 grosbeak in the linear array에 있을 경우에는 선형으로 있는 경우에는 이 감정적인 전염이 오히려 안 되는 거지. 전염성이 낮아지는 거잖아. 왜냐하면 원형으로 있으면 전염이 너무 쉽게 되지. 보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except with their nearest neighbor. 가장 가까운 앞뒤 아니면 옆에 이 얘들이 탁 일어서 도망가면 나도 같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멀리 있는 애는 도망가는 게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디네이션이 훨씬 덜 될 수 있다는 거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까지 간다는 거죠. 원형으로 서로 잘 보일 때 코디네이션이 훨씬 잘 된다. 이모셔널 공포 여기서 이모셔널 fear 이런 거에 대한 코디네이션인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먹이 사슬에서 포식자의 그런 위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전염이 훨씬 잘 된다. 서클일 경우에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엄청 전문적이나 이런 건 아니죠. 약간 우리가 누구나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순서를 찾는 법을 이제 힌트 찾는 거 이런 거 좀 잘 연결을 하고 내용 이해 정확하게 하는 것이 모든 질문에서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B, C, A로 되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서 문제도 한번 봤습니다. 영어 영역 중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어려운 영역인 빈칸, 그다음에 순서, 배열, 그다음에 문장 삽입 이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들인데 문장 삽입 문제 중에서 38번 한 문제 좀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삽입 같은 것도 일단은 주어진 이 네모 속에 있는 주어진 문장을 읽고서 이 문장의 앞이나 뒤에는 어떤 내용이 오는 게 맞겠다. 이런 내용 사이에 오겠구나. 어느 정도 추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추론을 하기 위해서 이 힌트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힌트들이 생각보다 엄청난 단어 이런 게 아니라 such, this 아니면 이제 뭐 역접이나 순접 있잖아요. in addition, however, moreover 아니면 rather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되고요. this나 such나 이런 게 중요해요. thes나 뭐 them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뭘 지칭하는지 이제 파악하는 것이죠. 자, 주어진 문장 봅시다. Without any special legal protection for trade secrets 하면은 trade secret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영업 비밀이에요. 이건 가르쳐 줄 수 없어요 하는 그 영업 비밀이 영어 어휘로 trade secret입니다. 자기만이 영업의 어떤 방법, 비밀이지, 영업 비밀. 영업 비밀에 대한 어떤 특별한 법적인 보호 조치, 이런 게 없으면, 하지만, 이 보호 조치가 없으면, secretive inventor. 여기서 이제 secret이 나왔으니까 이 영업 비밀을 만든 그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겠지. inventor는 발명가니까. 이 영업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위험이 있다는 거야. 어떤 위험이냐면 employee or contractor. 그 영업 비밀 만약에 회사 이제 사장이다 하면은 그 회사의 직원, 그렇지? 우리 회사의 직원은 그 영업 비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contractor 여기서는 계약자지, 계약자. 즉 여기서는 뭐 하도급 업체처럼 서브컨트랙트 하면 하도급 업체처럼 이 우리 회사와 뭐 계약해서 일하는 파트너 이런 의미죠. 컨트랙트는 계약에 의해서 같이 일하는 협력자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disclose 드러내는 거지. 밝혀버려. 폭로하다 뜻이죠. 이 비밀을, 이 시크릿을 폭로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는 거지. 어떤 특정이 이거 뭐 처벌받는다 이런 법적 제재 조치가 없으면
하지만 이 제재 조치가 없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 앞의 내용은 이 제재 조치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나 불편함이 있어.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하지만 그래도 이런 법적 조치가 없으면 이거를 노출될 수 있어. 위험이 있어. 라고 이어진 게 맞잖아요. 일단 이 문장은 이 문장 앞의 내용은 법적인 리걸 프로텍션이 뭔가 안 좋다거나 안 좋은 점, 리걸 프로텍션에 대해 조금 네거티브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하지만 필요해요 하면서 그 뒤에 필요한 근거나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거기가 이게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그 중간 부정과 긍정, 리걸 프로텍션에 있어서 그거의 기록, 그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된다는 걸 알고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걸 보고 이거는 뭔가 영업 비밀, 법적 보호 이거에 대한 얘기구나 이해를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legal protection 이게 중요한 거고 trade secret 여기서 proprietary 하면 이게 재산의 이런 거거든. 누가 재산을 갖고 있는 여기서는 이 trade secret인 거죠. 영업 비밀. 나의 소유권이잖아. 지적 재산권처럼. 그런 영업 비밀을 누군가 밝혀버리면 어떡해? 그러면은 나의 소중한 것이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손해가 되겠죠. 나의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이야기로 되는 겁니다. 자, 법적인 조치, 영업비밀 같은 이런 내용에 대한 보호 조치, 이런 얘기가 나오겠네라고 생각하고, 법률적 내용인가 생각하고 이제 가는 거죠. 지문에 접근을 합니다. 자, trade secret 이게 주어로 나왔네요. 그래서 영업비밀 법이 있네요. 이게 legal protection 아니야. 그치? 영업비밀 보호 조치 이런 거다. 그치? 보호 조치는 aims to. 그 목적이 뭐냐면 뭘 목적으로 합니다. promote. 그래서 이 영업 비밀이 지켜져야, 그치? 이걸 보호해줘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innovation, 혁신을 촉진하죠. 그 목적은, 의도는, 이 법의 목적은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비록 it accomplishes, 이시 뭐냐 이런 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법은 이렇게 되겠지. 비록 이 영업비밀보호법이 accomplish, 성취하는 거지 뭔가 이루어내는 거야. This objective, 이 목적. 이 목적이 뭐야? 이거잖아. objective 여기서 목적이라는 거. objective라는 단어, objective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objective가 마치 생긴 것은 형용사같이 생겼지만 겉모습은 objective는 여기서는 명사로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이거는 반드시 하나 알아두시고요. 이 목적, 즉 이노베이션을 프로모트하는 목적을 어떻게 이제 달성하냐면 in a very different manner, in a manner, in a way 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in a fashion. 똑같이 way든 manner든 fashion 이러이러한 방식으로라고 해석합니다. in a manner, in a way 중간에 수식어가 들어가죠. 그러면 very different manner 매우 다른 방식으로, 매우 창의적인 방식으로 in a different way, in a different fashion 다 똑같아요. 의미는. then patent protection이 나왔네. 그래서 트레이드 시크릿 로가 나왔고 이거는 페이턴트 프로텍션하고 좀 다르게 트레이드 시크릿 법은 다른 방식으로 보호를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페이턴트 하면은 스펠링 잘 봐야 돼요. 이거는 특허라는 뜻입니다. 특허. 그래서 영업비밀보호법이랑 밑에 특허라는 단어도 줘놨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죠? 몰라도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 내용 파악만 제대로 해라. 단어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뜻인 거야. 이런 뜻을 잘 파악하고 우리는 정확하게 문장 분석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거죠. 특허보호법이 이제 보호하는 방식은 좀 다른가 봐요. 트레이드 시크릿이. 그럼 내용이 나오겠다. 그럼 좀 더 설명. notwithstanding 하면 뭐뭐에도 불구하고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the advantages of obtaining a patent. 자, 특허를 얻다. 특허를 얻는 것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 그지? advantages.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얻으면 특허를 출원한다는 말 쓰죠. 특허 출원해서 특허 등록하거나 이렇게 상표 등록 예를 들면 특허 출원을 하게 되거나 그래서 특허를 따냈어.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노베이터는 여기서는 인벤터랑 비슷한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prefer to protect 어느 쪽을 더 선호하냐면은 자신들의 이 특허에 해당하는 내용을 시크런시를 통한데 이게 아닌 거야. 이거랑 반대야.
앞에 지금 우리 이제 슬슬 이거 legal protection 이거 내용 그죠? 이거가 약간 이제 나온다. 영업 비밀이 뭔가 안 좋다, 이런 걸 좀 싫어한다, 이런 내용의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 시크릿을 오히려 선호한대요. 이 보호법보다는 차라리. 시크릿이 나와서 지금. 이 데이가 여기 바로 앞문장에 연결되는 데이인지 보고 자연스러우면 정답이 아니야 넘어가는 거야. 이 사람들, 이노베이터지. 즉 이제 법보다는 그냥 비밀을 선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뭘 믿냐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the cost and delay of seeking a patent. 그래서 이제 특허를 obtain a patent나 seek a patent 비슷한 거고요. 근데 특허를 출원해서 내 따내려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딜레이 너무 오래 걸려. 그 절차가 뭐 금방 안 돼. 그게 너무 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게 이 보호법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that, believe that, or that 여기 that이 두 개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secrecy는 better protect.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아니라 secrecy가 better protect, 더 잘 보호해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법이 아닌 쪽을 선택하는 거. 그치? 이 내용이 끝난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야. 주어진 문장이. 그쵸? Better protect their investment. 자기들이 뭔가 그 특허에 해당하는 내용을 투자하고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투자한 거기를 더 잘 보호해줄 거야. 그리고 increase. 그 다음에 이 특허에 해당하는 내용, 나만의 고유한 invention, 이거에 대한 이거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 이런 것도 훨씬 더 증가시켜 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법 말고 secrecy를. 그래서 여기서는 법적인 보호냐, 비밀로 그냥 유지하느냐. 이게 두 개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고요. They might also believe 또 한이 나왔어. 그러면 법보다는 secrecy를 선호하는 쪽, 법을 좀 멀리하는 쪽이 내용인지 보자. 그러면 also가 되는 거. 앞에 법 쪽을 좀 멀리한다, secrecy를 선호한다 내용 나왔으면 또 also가 나왔으면은 그렇다는 얘기는 내용이 시크릿을 더 선호한다. 법은 의존을 덜 한다는 내용이면 이거는 흐름이 끊기지 않은 거야. 그들은 뭘 믿냐면 invention은 can best be utilized. 내가 만드는 나만의 특허 내용이나 나만의 창의적인 내용은 가장 잘 이용되는 게 어디냐면 longer period of time than a patent would allow. 특허라는 건 어떤 기간이 있거든요. 몇 년이 지나면 그 특허가 풀리면서 약간 공개가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대신에 그 몇 년 이내 기간 안에서는 아주 보호해주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그때는 풀려야 되는데 비밀로 계속하고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난 만큼 계속 나의 이득을 보장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흐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시크릿을 더 선호하는 근거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후에 봅시다. Once the idea is released. 그 아이디어가 릴리즈 된다는 거는 여기서 릴리즈가 무슨 뜻이야? reveal의 뜻이야. disclose의 뜻이야. 이 내용이야. 그 아이디어라는 거는 특허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인벤션이야. 일단 이 아이디어가 나만의 아이디어, 나의 특허가 아니면 여기서 트레이드 시크릿이 릴리즈 된다는 거는 여기서는 디스클로즈의 의미로 쓰인 거죠. 공개가 돼버리면 it will be free as the air. 공기처럼 공짜가 되는 거야.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게 돼. 그쵸? Under the background norms of a free market economy. 즉 자유시장 경제라는 그런 배경의 규범 하에 자유시장 경제라는 건 누구나 뭐뭐 할 수 있게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특허가 풀리게 되면은 이게 자유롭게 된다. 그러면 갑자기 아이디어가 공개되면 뭔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야. 비밀이 계속 유지돼야 돼. 비밀이 선호돼 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공개되면 안 좋아진다는 거는 하지만 비밀이 특별한 법이 없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나왔어. the 아이디어야. 앞의 내용 중에 바로 앞문장 중에 the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invention이라고 바로 말하면 그 인벤션이 릴리즈되면 이라기보다 여기서는 disclose 이거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 이 내용이 여기에 4번에 들어가요. 트레이드 시크릿이 없으면 내가 그걸 보호하고 싶어도 나 아닌 누군가 그걸 공개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그게 공개돼 버리지? 그럼 그건 공기처럼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게 돼버리잖아. 위험, 요소. 이렇게 되니까 4번이 제일 적절한 거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such a predicament 하면 그 such가 여기 나왔잖아. 그러한 여기서 predicament도 주어있죠. 곤경, 어려움 이게 뭐야? 이 앞에 바로 내용이잖아. 공기처럼 그지? 누구나 아무나 공짜로 이익을 소유할 수 없다는 프로프리어터리 하면 이게 재산이 되는 건데 나만의 재산인 건데 그게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게 돼버리는 거지. 공기처럼. 공기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잖아. 그런 상황 이게 되니까 이것도 단절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 이후부터는 하지만 법적인 조치가 없었을 경우의 위험 이런 얘기 나오면서 법적인 게 좀 불편할 수 있으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면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단절이 된 거예요. 내용이. 그렇죠? 이 앞부분까지는 시크러시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시크러시를 선호했을 경우에는 뭔가 안 좋아. 이 전환되는 부분이 이 부분부터거든요. 여기에 이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치가 그러한 위험이라는 게 앞에 공기처럼 아무나 이렇게 다 이제는 제공되어 버린다. 그럼 나만의 고유한 재산의 개념이 없어진다라는 게 이 얘기가 되는 거니까 4번이 적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어려운 상황은 결국은 lead, 이끌게 되는 거예요. 유도해. Any inventor, 원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즉 seeking to, 이 사람들이 이 seek는 이 사람을 꾸며주는 거예요. 뭐 하려 했던 사람이냐면 rely on 하려고 했던 이 시크러스에 의존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지? 나는 내 거 절대 안 밝힐 거야. 페이턴트 뭐 그런 보호 필요 없어. 법적인 보호, 트레이드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스펜드 하게끔 만드는 거지. 그런 상황. 결국 어쩔 수 없이 inordinate amount of 여기서는 뭐 상당한 이런 얘기 되겠죠. 상당한 양의 자원을 쓸 수밖에 없어 결국은. 그게 코스트에 해당하는 거야 결국. 그죠? 그래서 building high 아주 높고 impassable 통과할 수 없는 fence 여기서 fence는 이제 그 막이니까 이제 막아주는 그런 방어막 같은 의미인 거잖아. 그걸 세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비밀로 했다가 법적 보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펜스 보호 조치를 세우려면 엄청나게 훨씬 더 많은 양의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원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더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로 되는 거죠. 뭐 주변으로 펜스를 세우냐면 their research facilities 이제 이게 여기서는 나의 고유한 그 페이턴트나 이런 뭐 트레이드 시크릿에 해당하는 내용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오히려 또 개인적으로 희생해야 되는 그런 대가가 많다. 이런 얘기고 greatly limiting 그러면서 엄청나게 제한시켜버리는 거죠. The number of people 사람의 수를 with access to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만의 이 지적재산권이나 나의 어떤 그런 인벤션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명만 그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벽을 세우는데 엄청나게 이제 많은 비용이 오히려 더 들게 될 수도 있다. 법적인 조치가 어쩌면 그럴 경우에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쉬운 내용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뭐 이게 난해한 내용은 아닌 거잖아요. 주제 자체나 내용의 흐름은 뭔가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비밀을 지키고 싶다. 법보다는 이런 경우에 하지만 법적인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가는 이제 내용 자체는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나 이 논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이런 게 좀 어려웠고 또 약간 법률적인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다고 느꼈을 것 같고 그래서 아주 만만하게 완전 쉬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지문이었어요.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